네, 이처럼 최근 한미 정상회담 이후 4차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최중락 기자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동행 취재하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1박 3일 좀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미국에 있었던 시간보다 좀 비행기에 있었던 시간이 좀 길었던 순방이었습니다. 네. 자, 대북 특사 파견 이번 주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데 내일부터 아니에요. 언제쯤 파견될 것 같습니까? 이르면 이번 주라고 하는 것은요. 이번 주부터 언제든지 대북 특사가 가능하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 청와대에서도요. 대북 특사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공감대가 다 퍼져 있습니다. 또한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북한의 답변입니다. 우리만 그러겠죠. 보낼 수는 없는 거죠. 예. 청와대는 우리는 특사를 보내고 싶다. 어떻게 보면 보낼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현재 신호를 보내는 중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호를 보내서 그쪽에서 오케이 해야지 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북 특사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누가 가장 유력합니까 지금? 아무래도 대통령이 특수한 임무를 띠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대통령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고요. 예. 또 최근 남북관계 흐름에서 연속성, 그리고 북한과 사전에 접촉한 적이 있다고 그러면은 더욱 북한이 특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볼 때는요, 정우영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 앞서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정우영 안보실장이 모레부터 이뤄지는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 북한에 갈 준비는 돼 있다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의 의중을 가장 궁금해할 겁니다. 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정우영 안보실장이 특사로 가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메시지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당연히 이후에는요, 정 실장은 특사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미국 워싱턴에 갈 가능성도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북 특사가 이제 다녀왔다 쳐요.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열어야 할 텐데 언제쯤 열릴 것 같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예전 같은 경우는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 4차 남북 정상회담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의 촉진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대북 특사를 통해서 서로 입장만 조율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을 하면요,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23일 이후에 또 4월 27일이 남북 정상회담 1주년입니다. 언제죠? 2주 뒤 토요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의미도 있고요. 4월 말 5월 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예. 자, 남북 정상회담 다음에는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일 텐데 김정은 위원장의 어제 이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트위터로 화답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정은 위원장이요, 지금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트위터를 통해서요, 동의한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쯤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했다는 것은 서로 필요하다는 신호를 이제 보낸 겁니다. 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6주가 넘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생각을 해보니까 당장 헤어지는 것보다는 헤어지더라도 일단 한번 만나보자 이런 분위기가 양측에 형성이 된 겁니다. 네. 또한 오는 6월 12일이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겁니다. 양측 다 아무런 성과가 없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내부적으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해인 올해 어느 정도 결판을 내야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재선을 위해서 비핵화 결실 필요한 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말이죠. 문 대통령의 앞으로의 역할인데 중재자, 촉진자, 당사자.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까? 주변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기대치도 있고 약간의 좀 의구심을 보내기도 하는데 네. 중재자 역할은 청와대가 이제 쓰는 말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그 같은 역할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미국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 기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도요, 중재자가 아닌 민족의 당사자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문 대통령은 사실상 양측에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형국인데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쪽에 기울일 수는 없은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일단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고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흔들림 없는 한반도 평화 과정의 선도자 역할, 그러니까 중재자다 어떤 역할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역할, 네. 선도자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쉽지 않은 여정이 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는 결실을 좀 보기를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중락 기자였습니다.